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은퇴 후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도 있는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여 돈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노후 소득 활동에 따른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안은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을 받는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자 현황입니다. 연도별 감액자 인원수를 보게 되면 2019년에는 약 8만 명, 2020년에는 약 11만 명, 2021년 약 12만 명, 2022년 약 12만 명, 2023년 6월 현재는 약 1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행의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연금을 수급할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감액 대상에 포함이 되면 배우자나 자녀의 수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3년 평균 소득 월액의 A값은 매년 변동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월 286만 1091원, 연봉으로 따지면 3,433만 원입니다. 월 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A값 약 286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하고 퇴직금,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빼고 산출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 기준일부터 최대 5년간 국민연금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있는 수급자가 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이 시작되는 기준인 이러한 초과소득 월액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초과소득 월액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액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버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소득 월액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과소득 월액이란 소득 월액에서 A값을 빼고 난 금액이 초과소득 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 월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말하고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3년 A값은 약 28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 약 286만 원은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초과소득 월액에 따라서 깎이게 되는 비율과 금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깎이게 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금액별 연금액 감액 기준을 보겠습니다. A값 약 286만원의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초과소득 월액의 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 감액 금액은 0 내지 5만원 미만이 됩니다.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감액 금액은 5 내지 15만원 미만이 됩니다.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감액 금액은 15 내지 30만원 미만이 됩니다. 초과소득 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감액 금액은 30 내지 50만원 미만이 됩니다. 초과소득 월액이 400만원 이상이 되면 월 감액 금액은 50만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액 기준에 의해서 감액하는 경우의 월평균 소득은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소득 중에서 두 가지만 포함을 하는데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의 퇴직금, 양도소득,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산출 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약 1,200만원을 빼고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계산을 합니다. 결국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봉으로는 약 4,632만원, 월급으로는 약 386만원부터 감액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감액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월 386만원까지 일자리는 연금 삭감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만큼 근로소득만 있고 월 386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이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어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감액 한도는 연금 전체 중 최대 50%를 한도로 하고 감액 기간은 감액 시작 후 최대 5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금 외 소득이 있다가 중도에 없어질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게 되면 감액도 바로 중단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내가 내놓은 재원으로 형성한 금액에서 주는 연금인데 왜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느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감액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고령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고령층 취업 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감액 제도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는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다르게 개인의 일정 생활 수준을 노후에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종전과는 다르게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운영해왔으며 그 후에도 꾸준한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감액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또한 최혜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해외 사례의 경우는 OECD 주요 25개국 국가 중에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 제도에서 소득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의 국가들 뿐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 그리스, 일본, 한국, 스페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